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2017년도 하반기 소방직 국어 기출 특강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반기 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시험을 치고 복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셔도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번에 시험을 다들 보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시험장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비율 자체가요. 문법, 문학, 독해, 어휘는 이번에 출제가 안 됐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한 문제라도 출제가 됐는데 한자성어요. 이번에는 아예 이제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문법 8문제입니다.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죠. 원래 4문제에서 8문제로 높아졌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에 이제 4문제가 다 이론 영역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규범 영역에서도 3문제 정도 출제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법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죠.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제 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으로 따지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서론격으로 그죠? 국어, 언어, 의, 이해 부분을 좀 공부하는데 그 부분은 안 나왔고 처음에 이제 바로 이제 의문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의문의 단모음 체계가 나왔습니다. 단모음 체계 10개 있죠? 예. 단모음 10개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의문 외에 우리가 이제 형태론이라고 하는데 품사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품사 문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출제된 바 없는데요. 그죠? 이번에 이제 처음 품사 문제가 구별법. 가장 기본적인 거죠. 동사, 형용사, 구별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어 형성요. 자, 단어 형성은 우리가 상반기에도 2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 형성 문제가 또 한 문제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 성분도 사실 이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때까지 출제된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미론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중의성 있죠? 예, 또는 이제 중의적 문장이 이번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총 이렇게 5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론 부분이 워낙 이제 중요하고, 그죠? 예,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볼 때, 출제된 경향을 볼 때, 앞으로도 문법에서 이제 이론 영역이 있죠. 이론 영역은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근데 기본 이론적인 거 있죠. 기본 이론적인 영역이 많이 나오고, 이제 소방직은 이제 행정직하고 좀 다른 면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행정직 같으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단원의, 그죠? 예, 단원의 그 기본적인 사항들 있죠. 예, 그런 사항들을 물어봤다는 게 역시 우리 식렬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규범 영역 3문제인데 뭐 우리가 이제 맞춤법 있죠? 한글 맞춤법. 자, 맞춤법에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범 일반이죠. 예, 복합적인 규범 일반에서 우리가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표준어 규정이라든지 구별해야 될 단어들 있죠. 예,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이렇게 선택한 4개로 해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예, 규범 일반에서 한 문제. 그리고 이제 로마자요. 로마자 표기법. 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 자체가 이번에 역시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통합 소방직 6년 동안 외래어 표기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로마자 표기는 이번에 이제 3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이제 기본적인 것들, 각 영역에서 기본적인 것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어를 정리를 잘하고 좀 성실히 공부한 학생들은 다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유념하셔서요. 규범 영역도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올해 이제 문법 8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또 8문제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봐서 알 수 있듯이 상반기에 4문제가 최저였죠. 이때까지 6년 동안 통합 소방직 6년 동안 문법 4문제가 최저였고요. 이번에 이제 8문제, 뭐 예전에 이제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4문제에서 8문제 사이에 문법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학입니다. 문학은 이제 우리 소방직의 특징인데요. 다른 직렬과 달리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보통 8문제, 그죠? 그래서 5문제에서 8문제, 9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현대 영역에 현대문학이 좀 많이 쏠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에서 시 있죠? 현대시가 3문제. 자, 현대시가 이제 3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루고루 출제가 됐는데요. 뭐 현대시의 어떤 형식, 표현 방식이라든지 내용 자체를 묻는 것, 또는 화자의 정서 태도를 묻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3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소설 있죠? 예, 소설. 소설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문제. 역시 이제 소설 이론적인 측면에서 시점 문제와 함께 서술상의 특징이 있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소설에서 이렇게 두 문제 정도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필, 그죠? 예, 수필 한 문제. 총 6문제. 수필은 거의 이제 비문학 독해 방식으로 독서 문제라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의미 있죠. 내용상의 함축적 의미를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 이렇게 현대문학이 좀 이번에는 많이 출제가 됐죠. 6문제. 그래서 시라든지 현대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죠? 소설은 우리가 소설을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볼 수는 없는데 특히 이번에도 그렇지만 소설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 있죠. 이론적인 측면이 특히 또 중요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소설을 우리가 다룰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필 한 문제요. 네. 뭐 이거는 이제 뭐 이걸 미리 보고 시험을 대비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수필, 그죠? 예, 그 내용 자체를요. 그래서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산문집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박안서, 네, 원래 소설가죠. 자, 그리고 이제 고전문학입니다.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 조선전기 그 이제 가사 있죠. 관동별곡. 네, 그래서 가사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시가 중에서. 네, 그리고 이제 사설시죠.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다,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이제 이 문학 부분에서는 다 나오는 문제고 이게 이제 체감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렵고 어떤 사람은 쉽고 이렇게 체감상 다 다른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8문제가.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개인별로 좀 이렇게 난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8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동별곡. 해석이 중요하죠. 해석이 돼야 풀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형식. 사설시조의 형식. 그래서 우리 이제 소방직에서는 사설시조가 참 많이 나와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출제되는 게 사설시조. 소방직의 특징이죠. 예, 조선 후기 문학에서 사설시조가 특히 잘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사도 이때까지 소방직에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상충곡이라든지 면왕정가, 이제 관동별곡까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도 앞으로 고전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들이 있죠. 그죠? 원래 예상이 되고 있었어요. 얘들이 나오리라는 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예상될 수 있는 작품들을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고전은.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예상해서, 그죠? 대비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좀 이론적으로 준비를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보는 것이 현대문학에서는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해입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내용 찾기 문제 있죠? 예, 사실적 이해라고 하는데, 내용 찾기 문제가 있었고, 추론 있죠? 추론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네. 뭐, 빈칸 넣기라든지, 또는 주어진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사실 문제, 추론 2문제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진술 방식 있죠? 진술 방식은 워낙 뭐 기본적인 거니까요. 그죠? 예, 진술 방식에서 유추 문제가 한 문제 이제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들 있죠. 예, 기본적으로 국어 수업에 충실했으면 여기서 이제 문법이나 문학에서 많은 이제 문항에서 점수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술 방식 같은 경우도 독해에서, 그죠? 예, 작문에서 이제 다루는 이론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에 다 이제 다뤘던 네,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제 문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뒤에 오신 분 자료 없죠? 여기서 자료를 좀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예, 여기 앞에서. 네, 자료 들고 가세요. 네. 자, 앞에 뒀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쪽 부분부터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B형을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A형도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글을 참고해서 A형도 적었습니다. 예, 적었기 때문에 A형을 보신 분은 B형 아래 제가 A형 몇 번이라고 적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B형 같은 경우는 먼저 독서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난감했을 겁니다. 난감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에 내용 자체가 이제 사마천의 사기. 사기는 이제 역사서인데요. 그죠? 그래서 한나라 시절 사마천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만든 역사서입니다. 자, 거기에 열전 부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열전은 이제 제후 아래급이죠. 예, 아래에 유명한 인물들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이렇게 편찬한 그런 방식인데,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게 백이 열전이죠. 백이 숙제 열전인데, 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문학을 공부하셨으면 백이 숙제가 어떤 인물인지는 아실 겁니다. 이제 절개죠, 그죠? 예, 절개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자체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비평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백이 숙제, 그죠? 예, 열전의 비평인데, 이 백이 숙제 열전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사마천이 그 열전 부분에서 가장 첫머리에 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숙제라는 인물은 절개를 지키다가 굶어 죽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요. 이 사마천이 이것을 제일 앞머리에 배치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중간에 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죠? 백이 숙제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죠? 예,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이제 공자는, 그죠? 예,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근데 왜 이것을 역사서에 서술했냐 이거죠. 제일 첫머리에. 사마천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죠? 그래서 궁형까지 이제 거세당하는, 그죠? 형벌까지 당하면서까지 이제 죽지 않고, 자기가 자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역사서를 저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기죠. 그죠? 사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비평이니까요. 그죠? 비평이니까 평가를 내리기를 이 백이 숙제의 어떤 처지, 그죠? 처지와 사마천 자신의 어떤 처지를 이렇게 병치한 거죠. 나란히 놓았던 거죠. 사마천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백이 숙제 열전을 서술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 자신도 열사다 이거죠. 열사기 때문에 자신도 결국엔 현실적 불행이 있죠. 그 불행이 있었지만 끝까지 견뎌서 이 사기를 집필한 것은 나중에 명성을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은 사실을 찾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3번에 보면 명성, 사마천의 당시 명성 없죠, 그죠? 사마천은 그때 당시에 집필할 당시에는 상당히 불행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당시 명성을 알 수 있다는 점은 언급이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문제는 좀 길었어요, 사실 지문 자체가. 지문이 길었는데 3단락 이상이었어요. 길었는데 이 지문 자체가 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길기도 길고 난해했죠. 사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인문학적으로 이게 이 정도 그리면 사실 수능에서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그런 글들이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게 원래 이렇게까지 인문학적인 내용은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 이제 소방직 시험에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웠죠.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때 보통 선택항을 먼저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선택항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업구들 있죠. 업구들 위주로 먼저 파악을 하고 위로 올라가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좀 키워드를 찾는 방식을 쓰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죠, 그죠? 그래서 3번에 이제 사마천의 당시 명성은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빨리 찾아서 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쉬웠어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이냐? 자, 이거는 역시 여러분들이 추리를 하셔야 돼요. 일종의 이제 귀납적인 추리를 하셔야 되는데 가로 앞뒤로 여러분들이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여기서는 가로 뒤에가 중요했어요. 왜냐? 가로 뒤에 보면 길게 나왔는데 글이 그 사례들을 보면 주로 사례들이 다 어떻습니까? 점진적인 과정을 그죠 제시하고 있었죠. 뭐 자녀의 양육 과정이라든지 뭐 식물 가꾸기, 그죠? 텃밭 가꾸기. 그런 문제들이 사례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사례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점을 뽑아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일종의 이제 추론 문제죠. 빈칸 넣기도. 자, 그래서 그 공통점을 뽑아내면 아래 사례들을 근거해서 4번이 이제 가장 적절한 거죠. 점진적으로 자라는 것 있죠. 그런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머지 선택항은 뭐 그렇게 그럴듯한 게 없었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독서 문제에서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약간 이거는 뭐 좀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요. 다음 글에 사용된 진술 방식. 그 출처는 제가 그냥 가로로 넣은 거예요. 원래 이제 글의 출처가 이러한데 클래식 이야기죠, 그죠? 클래식 이야기 일부에서 떼온 거예요. 사실 이게 제목만 있으면 확실해지죠. 근데 제목이 없어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밑줄도 그어져 있었죠, 시험장에서, 그죠? 그러면 이제 피라미드하고 클래식의 유사한 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21세기 장례 문화에 지금 알맞진 않다 이거죠, 그죠? 알맞진 않지만 그러나 그 뛰어난 건축술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말 있죠. 자, 마찬가지로 밑줄 하나 치시고 이게 사실 마찬가지라는 말은 유사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유사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클래식도 역시 21세기 똑같은 논리죠, 그죠? 21세기에 알맞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나 그 음악적인 가치가 지금까지도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제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클래식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3번에서 유추 문제, 왜 이제 유추가 되냐면,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게 두 가지 대상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A와 B를 다루고 있어요. 피라미드와 클래식입니다. A, B죠. 두 대상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두 대상의 유사점이죠. 그죠? 유사성. 마찬가지로라는 접속 어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유사점인데, 유사점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죠. 얘는 이제 유추 아니면 비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라는 것은요, 하나가 중점적으로 설명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유추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원관념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관념이 드러나는 겁니다. 비교라는 것은 대등한 두 대상이죠. 대등한 두 대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갈리죠, 그죠? 물론 이제 범주가 이렇게도 설명이 되죠. 유추는 이제 범주가 다른 것 두 대상, 그죠? 두 대상을 다룬다. 뭐 비교는 범주가 같은 두 대상을 다룬다. 근데 그걸 실제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그죠?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추는 하나를 포인트로 둔다고 제가 항상 설명했죠. 원관념. 뭐 A면 A, B면 B 이렇게 하나를 포인트로 둬서 설명을 해요. 원관념 중심으로 설명하되 비교는 두 개죠, 그죠? 두 대상을 다 설명하는 것이 비교입니다. 두 대상, 그죠? 두 대상을. 여기서 우리가 그게 판단이 사실 이 글만으로는 판단이 잘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이 제목을 알면 클래식 여행이면 클래식만 설명하겠다. 그럼 유추 확실하죠, 그죠? 근데 제목을 안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목이 줬다면 유추가 확실한데 모르죠. 근데 비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출제자가 그런 시비에 말릴까봐 일부러 빼버렸죠. 비교를, 그죠? 유추 선택항에서 빼버렸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비교는 확실히 없었어요. 선택항에서. 선택항은 다 그렇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뭐 정의, 예시, 분류 이런 게 있죠. 이 혹시 예시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전혀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죠? 예시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죠. 어떤, 그죠? 설명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지 그 하위 분류에 속하는 사례들을 말하지 이처럼 대등한 것 두 개를, 그죠? 대등한 것 두 개를 나열하진 않죠, 설명할 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유사성, 그죠? 유사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 두 개인데, 그죠? 이거는 약간 만약에 비교가 선택항으로 나왔다면 논란이 됐겠죠. 근데 없죠, 그죠? 아예 빼버렸죠. 논란이 될까봐.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추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할 때 다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3번 유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유추의 어떤 접근 방식이 있죠. 그리고 비교와 다른 점. 유추를 또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유추를 여기서는 이제 설명 방식인데 유추는 두 가지가 다 있죠. 설명도 가능하고 논증도 가능해요. 유추라는 게 설명 방식도 있고 논증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논증만 있는 줄 알아요. 유추가. 그렇지 않죠. 유추라는 것은 설명도 되고 설명문에도 쓰이고 설명 방식에 쓰이고 논증 방식에도 쓰이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다 유추라고 합니다. 논증에서는 특히 유비추리라고 하죠. 유비추리. 그래서 뭐 요거는 크게 논란이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제가 그 해설 써놓은 것 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유추. 유추는 뭐 다른 직면에서는 워낙 잘 나오니까, 그죠? 네. 봐두셔야 되겠고, 4번. 자, 4번 추론 문제였습니다. 또 이것도 의외로 논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논란이 안 돼요. 이것도. 추론인데, 추론이라는 건 제가 그 해설 부분에 써놨지만, 주어진 사실 있죠. 제시문에 근거해서 결론만 내리면 돼요. 결론만 내리면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선택한 1번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문이 사실 좀 길었죠, 그죠? 이게 많이 길었어요.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 자체도 생소한 분들이 많은데 원래 이 제시문 자체는 이 보기 있죠. 보기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죠. 검인정 교과서에 있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공유지의 비극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지문을 가지고 문제화한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독서를 할 때요. 긴 글은 먼저 사실 선택항을 먼저 읽으면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글을 어느 정도 좀 화제를 파악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단락 있죠. 단락. 제가 이제 글의 개념 단위로 단락을 얘기했는데 단락의 첫 번째 문장 정도는 읽어보고 선택항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 정도 있죠.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뭐 1단락은 이제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 그죠? 예, 목초지가 결국은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나중에 황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2단락.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앞에서 살펴본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아,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다. 개인의 사적 이익 혹은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 이익을 가져온다는 주류 경제학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내용이다. 자, 이 한 문장으로 끝나죠, 사실은, 그죠? 두 번째 단락에 첫째 문장으로 끝나버리는데, 이 한 문장을 일단 한번 읽어보고, 세 번째 단락, 지금까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건 크게 두 가지다. 자, 그럼 두 가지 한번 읽어보면 되죠. 첫째, 공유 자원을 명확하게 사유화하는 것. 자, 다음 단락, 두 번째, 네, 공유 자원을 국유화하는 방법. 네, 이렇게 이제 정도 판단해 두시고 선택항으로 넘어갑니다. 선택항이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류 경제학은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상충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거하고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죠? 걸려요, 탁탁 걸려요, 원래. 한번 탁탁 걸려요. 이게 한번 읽다가 첫 문단의 첫째 문장 한번 읽어보다가 딱 걸려요, 바로. 걸리면 다시 돌아와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앞서? 자세히 읽어보니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 혹은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 이익을 가져온다는 주류 경제학의 전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류 경제학의 전제는 뭡니까? 개인의 이익이 곧 사회 이익이다. 반대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자, 1번의 근거에서, 그죠? 예, 그 제시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뭐 시험장에서 이렇게 찾기가 좀 쉽진 않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찾아야 빨리 이제 문제를 풀고 넘어가죠. 근데 선택항은 또 1번이었잖아요, 그죠? 1번이니까 이걸 확인할 수는 있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시간을 약간 전략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논란이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다른 선택항이 있죠? 제가 4번에서 본 것 같은데, 저는 4번에 보면 공유 자원을 국유화할 경우에 충분한 감시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저야 솔직히 여러분들보다 시간이 더 있었죠. 열심히 국어를 봤으니까. 저 여러분들 5과목 볼 때, 3과목 볼 때 저는 국어를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맞춰봤어요. 제가 만약에 시험을 쳤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1번 찍고 넘어갔겠죠, 저도 사실. 확실하잖아요, 얘는 확실하잖아요. 그럼 넘어갔을 거예요, 시간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확인해봤어요. 이게 4번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요? 저는 시험장에 다 확인을 했는데 4번 선택항 4번은 제일 마지막 단락에 있었어요. 그죠? 마지막 단락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 글의 마지막 하지만 이래. 이 역시 국가가 늘 합리적, 효과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돼 있죠. 국유화했을 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어요? 이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선택항 4번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이게 뭐 선택항 2번이라고 해가지고 옹겨가 잘못해가지고 막 논란이 일던데 논란될 거리가 없어요. 이 문제 자체는 제가 볼 때. 예, 그거는 뭐 확실합니다. 문제 자체가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은 뭐 그죠? 예, 충분히 추론 가능하죠.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죠? 예, 우리가 읽은 사실에 근거해서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5번 볼게요. 자, 문법 문제인데요. 의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제가 뭐 그죠? 항상 이 위라는 문제는 이미 다른 직렬에서, 그죠? 한번 기출이 됐던 문제였고, 제가 이제 복습 테스트 뭐 이럴 때 항상 이제 내드리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기본이죠. 단모음. 단모음도 외우셔야 되는데, 혀가 최고점에서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점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오해가 되죠. 그죠? 시험장에서는, 고모음이다. 높은 데 있다.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일단 앞에 있다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최고점은 원래 고모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근데 최고점이라는 기준에서 앞에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보실 게 먼저 전설모음이다. 그죠? 단모음에서. 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전설모음이다. 라는 거. 혀가 앞에 있을 때 발음된다. 두 번째요. 입술이 둥글게 된다. 둥글게 오므려지는 단모음. 그죠? 그래서 원순모음이라고 하죠. 이런 자질을. 자,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전설모음, 원순모음. 근데 이걸 외우실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인데 제가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둘기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죠? 예, 비둘기가 이렇게 수평으로 날아간다고 했죠. 비둘기 그죠? 예, 그리고 비단조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집니다. 자, 우, 오, 아, 어 이렇게 해서 전설과 후설이 크게 대립된다고 했죠. 그죠? 예, 전설과 후설이 크게 대립된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얘들이 이 모음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여기서 넘어가요. 우와 이가 합치면 위라고 했고 오와 이가 합치면 왜라고 했어요. 어이, 에, 아이에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자질을 찾을 수 있죠. 전설, 후설. 따라서 전설 모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원순 모음이라고 했죠. 자, 다시 두 개로 나눴죠.
평순, 원순, 평순, 원순. 따라서 원순은 두 개가 있죠. 위, 외. 그래서 위외를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이게 시험장에서 막 머릿속에 이제 헷갈려요. 이게 잘 안 떠올라요. 좀 오래전에 봤으면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이렇게 쭉 훑고 들어가면 좀 나아요. 그죠? 시험장에서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하고 외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면 위외가 있는 건 귀족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나머지 뭐 과학, 돼지, 장수, 풍뎅이 없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2번을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6번. 로마자 표기법. 역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로마자 표기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편전은 참 많이 언급이 되죠. 예, 지편전 같은 경우는 로마자 표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비둘기 받침이죠. 예, 앞에 음절에 비둘기 받침. 뒤에 음절에 첫 소리가 히읗일 때 보통 우리는 축약, 그죠? 소리 나는 대로 축약대로 표기를 하지만 얘들은 예외죠. 언제요? 체언일 때. 명사, 주로 이제 고유명사죠. 고유명사. 체언일 때는 비둘기 받친 다음에 히읗 있죠. 히읗 소리를 살려둔다 이거죠. 히읗 표기를. 그래서 히읗을 얘들과 축약 형식으로 만들지 않고 H로 살려 쓴다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편전이 맞게 되죠. 뭐 이거야 뭐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뭐 보건특강에서 그죠? 기본 이론을 뭐 할 이유는 없고요. 넘어갑니다. 7번. 자, 7번도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우리가 물이 돼요. 자, 유명한 시고요. 언제든 출제 가능성이 있는 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 자체의 내용을 물은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를 보고요. 판단을 내려야 됐어요. 이걸 뭐 시를 미리 공부했다. 그런다고 오히려 선입견 때문에 더 문제를 틀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더 이것도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잘 보면 찾아보면 돼요. 자, 한번 소거해 볼게요. 1번. 가정법 형식을 사용한다. 자, 형식을 찾아야 돼요. 가정법은. 가정법? 영어로 따지면 if죠. if절이죠. 그러면 첫 부분부터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그죠? 면이 있죠, 면. 우리말의 연결어미 면이 가정이죠, 그죠? 예, 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면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일연. 그리고 일연의 마지막에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그죠? 예, 그리고 이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연에 보면 삼행에 뭐뭐 한다면, 마지막 행에 닿는다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가정법 형식을 통해서 소망의 간절함을 표출한다. 맞습니다. 그죠? 2번. 자, 음성상징어 돼 있는데 음성상징어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의성어, 의태어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의성어입니다. 자, 소리를 흉내낸 말, 즉 의성어인데 음성상징어 중에 의성어 두 개가 딱 보이죠. 찾으면. 자, 1년, 사행,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 그죠? 자, 이 원래 물이라는 게요. 여기 상징인데 생명력이죠. 생명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 이 소리는 생명 그 력 자체죠. 그죠? 생명력이 충이란 상태입니다. 가득 찬 상태라는 거죠. 네. 생명이 충이란 상태고 사연 볼까요? 사연. 자, 3년에 보면 그러나 있죠. 그러나 한번 동그라미 쳐 주시고 자, 그리고 사연에 보면 이제 푸시시 푸시시 사연에 그죠?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예요. 자, 이 푸시시 불이 꺼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시에서 상징 불이라는 상징은 대립과 갈등이에요. 자, 불이 꺼졌어요. 물로 인해서. 그죠? 예, 푸시시 푸시시. 그럼 이거는 대립과 갈등이 해소된 것을 보여주는 의성어죠. 그죠? 예,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2번에 보면 자, 뭐 어떤 이런 설명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의성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우르르 우르르 푸시시 푸시시 대립적이에요? 아니에요? 대립적이지 않죠. 이게 대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하고 불은 분명히 대립적이에요. 자, 물하고 불은 분명히 대립적인 상징입니다. 물이 생명이면 죽음이죠. 불은 죽음이죠. 그리고 물이 평화라면 불은 대립 갈등이죠. 이런 식으로 대립적인 존재들을 맞아요. 얘들은 상징이에요. 상징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노렸겠죠. 출제자가. 음성 상징어, 상징어. 헷갈리잖아요. 상징어를 대립적으로 사용해서 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맞죠? 그거는? 그 설명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나라는 것을 사이에 두고 물과 불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립적으로 시상 전환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음성 상징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르르 우르르와 푸시푸시시는 대립적으로 보기도 힘들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시상전환? 보통 시상전환은 접속어구, 그죠? 접속어구로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그죠? 아니면 내용상으로 보여주는데 그런 게 없어요. 시상전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사실 되긴 힘들죠. 뒤에 거도 확실히 아니잖아요. 시상전환이, 그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볼까요? 명령형, 청류형. 어디 있어요?
자, 사연. 사연의 청류형 어미 삼행의 뭐죠? 만나자. 자로 끝났죠. 청류형입니다. 청류형 어미. 네. 자, 그 다음에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그죠? 여기서 라라는 말이 간접명령이죠. 오라.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령의 어미가 역시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네요. 소망을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에 그죠? 이상적인 세계니까 네, 우리가 이제 넓고 깨끗한 하늘은 동경하는 세계죠. 예, 이상 세계니까 역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약간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청자를 명시하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찾으면 되죠. 자, 찾아요. 어디 있어요? 사연의 일행.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자, 그대를 불렀잖아요. 그럼 청자 맞죠? 듣는 사람이니까. 그죠? 여기서 그대여 하면서 대화하듯이 표현하고 있다.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8번 볼게요. 자, 소설 문제입니다. 소설 문제인데요. 자, 임철우 사평역이랑 우리가 소설을 몰라도 역시 이제 수업 시간에 연습한 대로 찾으면 돼요. 자, 우리가 소설의 시점에서 이론을 이제 공부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죠. 첫째, 서술자의 위치, 그죠?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었죠. 서술자의 위치입니다. 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작품 안에 있으면 나로 드러난다고 했죠. 1인칭, 그죠? 예, 나 1인칭. 자, 근데 여기서는 그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또는 이름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는 그라고 돼 있어요. 역장인데, 그죠? 또는 이름이 나오면 3인칭이래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는 증거겠죠. 그럼 먼저 그는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 3인칭이다. 3인칭이다. 자, 그리고 3인칭이라 하더라도 역시 또 두 가지로 나뉘죠. 그죠? 예, 등장인물의 내면이 드러나느냐. 그죠? 예, 또는 드러나지 않느냐. 내면 말고 주로 대화 행동 중심으로 서술하느냐. 그죠? 예, 그게 판단 기준이죠. 내면이 드러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의 문제였는데요. 자, 내면이 어디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한번 찾아보셨나요? 내면이 중간 부분에 보면 이게 이제 앞부분에 내용이 좀 더 있죠. 그죠? 근데 제가 그냥 필요한 것만 떼왔어요. 중간 부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노년의 모습처럼 그것은 퍽이나 안온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곤 하는 것이었다. 자, 내면이 서술돼 있죠? 느낌, 생각. 이걸 잘 모르도 마지막 부분에 또 있어요. 그죠? 예, 내면의 어떤 느낌, 생각이. 따라서 이것은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전지적 작가라는 걸 몰라도 찾으면 되죠. 그죠? 작품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두 번째, 등장인물의 내면이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 네, 두 가지 기준으로 찾으면 되는 그런 소설 문제였어요. 어떤 소설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건 물론 이제 검인정 교과서에 있어요. 있는 지문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이 소설을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네, 우리가 외우는 암기 문제가 아니고 응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기본 이론을 가지고요. 자, 그 다음 9번요. 중의적 문장.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소방직에서 출제됐던 그죠? 예, 그런 유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뭐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다른 이제 이론도 좀 공부한 분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 9번은 제가 이제 그대로 그 복습 테스트에 지문을 그대로 준 적도 있죠, 그죠? 예, 예를 들면 2번이 답인데 철수는 고향에서 온 친구를 어제 만났다. 어제가 만났다를 확실하게 수식하죠. 그래서 이 어제는 지금 여기서 부사어인데요. 만났다 하나밖에 수식을 못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제 출제가 됐냐면 법원직에서 2, 3년 전에 출제된 지문이죠, 이게. 네, 지문인데 어제라는 게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철수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는이라고 돼 있죠. 어제 이렇게 돼 있죠. 고향에서 온 친구. 자, 그럼 이제 원래 그죠? 예, 다른 직렬에서 출제된 지문은 어제라는 것이 둘 다 수식 가능하기 때문에 애매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의성이었죠. 근데 어제를 뒤로 옮겨 감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옮겨 놓음으로써 중의성이 해소가 되었죠. 그래서 이 문제 있죠, 그죠? 이 문제는 제가 복수 테스트에서 그대로 드렸죠. 이 다른 거하고 같이,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란 거죠. 문제 자체가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2번은 중의성이 해소되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뜻만 해석이 가능하다. 1번은 뭐 민호와 영희를 만났다 할 때 민호와가 함께라는 뜻도 되고, 그죠? 예, 그는 민호와 함께 영희를 만났다. 또는 뭐가 됩니까? 그 한 사람이 민호, 영희 두 사람을 만났다라는 뜻도 되죠, 그죠? 네, 3번. 예쁜이라는 것이 소녀를 수식할 수도 있고 옷도 수식할 수 있죠. 네, 자, 수식 구조의 중의성. 4번. 자, 사과와 배 두 개라는 게 뭐하죠? 그죠? 사과, 배 두 개 합쳐서 두 개인지, 사과 두 개, 배 두 개인지, 그죠? 네. 자,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직렬에서 출제가 됐는데, 중의성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사과와 배 두 개씩, 그죠? 네, 이런 거, 이제 경찰 직렬에서 출제가 됐죠? 자, 이러면 이제 중의성이 해소되죠. 사과와 배 두 개씩이면 각각 두 개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지만 4번은 중의적인 표현이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9번, 2번이죠. 10번. 자, 맞춤법 문제입니다. 좀 약간 기본적인 거죠. 이 when이라는 거는 제가 뭐 특강 때도 했고 맞춤법 특강 시험장에 여러분들 그 학원에서 나눠주는 그죠? 예, 그 마지막 체크 그죠? 마지막 라스트 체크 거기에 보면 이 when이 있어요. 예, 안 봤죠? 그죠? 안 봤죠? 제가 그 고심해서 넣었는데 안 봤네. 그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죠, 그죠? when 이렇게 그러면 이 when은 관형사라 이거죠. when은요. 자, when은 관형사인데 우리 이제 그 주로 이제 외워야 될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왠지, 그죠? 예, 왠지. 왠지는 이것밖에 안 되고, 왠지는 이것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왠지는 원래 이제 합성이죠. 예, 합성어고, when이라는 것은 원래 관형사예요. 그죠? 예, 뒤에 이제 관형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에,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when은요. 예, 관형사니까.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릴 때 when 눈 이렇게 하죠. 그죠? 또는 비, when 비가 이렇게 내리죠. 그죠? 뜻밖의 일이죠. 어찌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어찌된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어찌된 남자죠. 예, 뜻밖의 남자가 나에게 그죠? 갑자기 깜짝이야 이거죠. 예, 깜짝이야. 남자가 나에게 말을 붙였다 그죠? 예, 깜짝이야 이거죠. 답은 그래서 when이 틀렸죠. when이 이런 건 없죠, 그죠? 예, 관형사에 얘밖에 없습니다. 왠지 하고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2번은 이제 짜깁기가 맞죠. 우리가 이제 좀 오해하기 쉬운 게 짜집기 많이 쓰는데 이런 거는 이제 비표준어 문제고요. 금세 있죠? 금세는 구별해야 될 단어죠. 예, 금세는. 금세가 이제 지금 바로, 그죠? 예, 지금 바로라는 뜻이고, 여기 문맥에 맞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금세라는 것은 물건의 값이죠, 그죠? 물건값. 네, 이런 거 이제 뭐, 기본적인 거죠. 예, 물건값. 네, 기본적인 겁니다. 물건값. 자, 그래서 이제 두 개. 그리고 이제 오랜만 있죠? 예, 오랜만. 오랜만은 뭐, 오래간만이 줄어든 말이죠. 자, 오래간만의 준말이고, 요거 오랜만 이런 건 틀리죠, 그죠? 예, 오랜만. 네, 이런 거는 또 틀린다. 오랫동안, 그죠? 예, 사이시옷이죠. 오랫동안만 맞게 된다, 그죠? 네. 자, 오래간만은 맞고요. 준말이니까. 예, 오래간만의 준말이 오랜만, 니은 받침이다, 이거죠? 네. 자, 오랜만 이런 거하고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기본적인 거. 예. 우리가 뭐 국어가 양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 양이 많지 않아요. 예, 이거 기본적인 것만 좀 잘 정리해두면 이런 거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죠. 근데 이런 게 이제 그동안 소방직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왔는데 이렇게 약간 좀 간단하게 이번에 좀 특징이 약간은 규범적인 측면에서 좀 쉽게 나왔습니다. 11번. 문장 성분. 자, 이것도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할 때 이거 뭐 한 두세 개 문제씩 이렇게 냈는데 이런 문제 유형이 요즘 이제 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유롭게 저하늘을 할 때 저는 원래 이제 품사로 따지면 뭐 여러분들 이제 품사하고 문장 성분 구별이 잘 안 되실 텐데 아마 이제 지금도 잘 안 될 거예요.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품사와 문장 성분은 엄연히 다르죠. 품사는 이제 단어에 갈래고요. 그죠? 문장 성분이라는 건 기능 중심이죠. 단어든 구든 절이든 상관이 없어요. 저라는 건 우리 이제 관형사죠. 그죠? 예, 품사가 이제 관형사입니다. 그리고 관형사는 항상 뭐가 됩니까? 예, 관형어가 되죠. 체언을 수식합니다. 그죠? 네, 기능 자체가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에 보면 이제 너무나 돼 있는데 너무나는 너무에 나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사에 이제 보조사가 붙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너무나 하면 전체가 부사어가 되는 거죠. 예, 부사어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을 볼게요. 3번. 자, 성이라는 거 우리가 명사에 조사가 격조사죠. 목적격. 예, 조사가 붙어서 얘는 이제 목적어가 돼요. 그죠? 예, 목적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성분이 된 거죠. 그래서 목적어는 동작 대상이죠. 예, 동작 대상이면 다 목적어예요. 주로 울렬이 붙죠. 예. 자, 그리고 부사어는 주로 이제 얘들이 뒤에 용언을 수식하잖아요. 예, 용언을 수식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뒤에 수식하는 대상 볼까요? 관형어는 뒤에 수식을 주로 이제 체언을 수식합니다. 그죠? 부사어는 뒤에 주로 용언을 수식하게 되죠. 용언.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보게 되면요. 뭐 4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멀리, 그죠? 예, 역시 부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성분 부사는 보통 다 이제 부사어가 되죠. 예, 부사어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도요. 이걸 몰라도 기능을 보면 되죠. 예, 뒤에 부사어 뒤에 용언을 수식하게 돼 있죠. 그죠? 예, 용언을. 그래서 복원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그죠? 이 기능 중심으로 막 설명해 놨죠. 그죠? 예, 이렇게 뒤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뭐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그죠? 예,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관영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뭘 수식해요? 멀리가? 바로 그대가 아니라 보여를 수식하죠. 그죠? 멀리 그대가 보여해서 멀리가 보여를 수식하고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용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 부사어가 되겠죠. 4번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문장 성분의 기능, 품사는 모르더라도 문장 성분의 기능 중심으로 기본적인 거 좀 이렇게 정리를 해두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멀리가 그대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보여를 수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품사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품사 문제 1번인데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어째 따지고 보면 제가 없다라는 거, 그죠? 수업 시간에 그냥 없다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형용사라고 했죠. 없는 상태. 근데 출제자는 약간 함정을 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말에 있다라든지 없다. 있다도 이제 이 없다의 반대말일 때 형용사인데요. 있는 상태를 말할 때 형용사예요. 있다가 동사가 될 때도 있죠. 그거 말고 없다의 반대말일 때 있다는 형용사예요. 그럼 있다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형용사가 되는데 얘들은 다른 말들하고 좀 달라요. 단어들이. 뒤에 얘들은 동사 형용사의 구별법에 안 따라가요. 뭐가 붙을 수 있냐면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을 수가 있어요. 형용사인데도. 형용사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없는이라고 해서 는이 붙었네? 동사다. 이렇게 판단을 한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함정에 빠져서. 근데 제가 항상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없다는 항상 제가 형용사라고 했죠. 그냥 없다는 형용사다. 그리고 없다의 반대말 있다는 그때일 때 그때만 형용사다. 그죠? 있다 없다 반대어가 형성될 때 그때 형용사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형용사고요. 자, 는이 붙는 거와 무관하게 있다 없다는 원래 그래서 좀 특이한 그죠? 단어들입니다. 2번. 자, 되어. 3번. 모였다. 4번 크다. 크다도 역시 이제 둘 다 있죠. 동사 형용사 둘 다 있죠. 근데 이제 크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넣어 보시면 돼요. 문맥상으로. 자, 현재형 동사 형용사 구별법에서 현재형 평서문 또는 감탄문 있죠.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넣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되어는 우리가 현재형 된다죠. 그죠? 된다. 평서문 된다. 또는 이제 되는구나. 자, 는구나가 붙으면 역시 그죠? 동사죠. 된다. 현재형도 있죠. 그죠? 종결형으로 현재형이 있습니다. 자, 말이 되면 동사죠. 말이 되죠. 된다, 되는구나. 말이 되면 동사입니다. 모였다. 기본형 모인다. 그죠? 모인다. 자, 현재형 있고. 자, 모이는구나. 말되죠. 그죠? 역시 여기도 동사임을 알 수가 있죠. 모인다, 모이다 해서.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이제 크다. 여기서 이제 크다가 큰다. 넣어봅니다. 현재형. 자, 크는구나. 자, 문맥상으로 얘를 넣어서 말이 되는지 따져보는 거죠. 안 되면 형용사, 되면 동사. 자, 여기서 나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성장한다는 의미죠. 나무가 잘 큰다, 크는구나. 말되죠. 그죠? 이런 문맥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 현재형 종결 또는 감탄형이 있죠. 현재형 종결 평서문 또는 감탄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셋 다 동사가 되는 거죠. 자, 동사 형용사 구별법. 가장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품사 구별 문제. 이거는 이제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그 다음 13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헷갈리는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1번이 붙다가요. 보통 이때까지 기출 용례는 그죠? 출제된 용례는 우리 이제 붙다가 주로 이제 강물 그죠? 강물. 북수 그죠? 이때까지 다른 직렬에서 출제됐던 것은 강물이나 국수가 붙다가 됐었어요. 그죠? 강물이 붙다. 부피가 커지다. 국수가 붙다. 그죠? 그래서 물을 먹어서 그죠? 부피가 커지다. 라는 의미가 붙다였죠. 근데 이번에는 몸이 불었다. 그죠? 몸이 불었다. 역시 용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 그 해설에 보면 붙다가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있죠. 양이 많아진 거죠. 체중이 불었다. 라는 의미에서 몸이 불었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붙다에서 얘는 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불규칙이죠. 불었다 이렇게 되죠. 디귿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불규칙도 같이 묶고 있었어요.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불규칙이죠. 뒤에 모음 어미가 왔을 때. 그래서 뭐 불규칙도 우리가 이제 미리 공부를 해뒀으면 도움이 됐겠죠. 자, 붙다 불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죠? 2번. 짓다 있죠? 역시 불규칙이죠? 시옷 탈락 불규칙이에요. 시옷 불규칙인데, 모음 어미가 왔을 때, 짓다에서 지어, 그죠? 지어서.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시옷이
탈락하죠. 그죠? 활용형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어서 또는 여기서 보면 지었다를 보고 이것을 그 기본형, 그죠? 기본형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3번은 근데 문제는 3번이 답을 찾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규칙 탈락 있죠? 어간 끄듬절 규칙 탈락인데, 자, 규칙 탈락하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예를 많이 제시를 했죠. 규칙 탈락. 그래서 이런 예들이 많죠. 우리 소방직에서 이미 출제된 것만 따져도 담그다. 담그다, 그죠? 여기서 담그다에서 가 규칙적으로 탈락하죠. 예를 들면 뭐 담그아가 되면 담가가 되죠. 자, 그럼 맞춤법 측면에서 우리가 담그다 말고 담구다가 있느냐 이거죠. 담구다 없죠, 그죠? 담구다 없습니다. 똑같은 이유죠. 잠그다, 잠구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뭡니까? 치르다만 있지, 우리말에 치루다는 없다 이거죠. 치루다. 따라서 치루다에서 출발하는 말은 다 틀리게 됩니다. 치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치르어, 뒤에 아 또는 어가 올 때는 어간 끄듬절 모음 으가 탈락을 하죠, 그죠? 탈락을 합니다. 아 또는 어입니다. 뒤에 모음어미. 아 또는 어가 올 때는 으가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현상을 따라서 치러가 되죠. 치러, 그죠? 그래서 치러가 되기 때문에 치루다는 틀리게 됩니다. 치러. 치르다에서 출발하죠. 자, 이런 게 많았죠, 그죠? 들르다, 들르다, 치르다, 담그다. 제가 쫙 적었죠, 그죠? 잠그다, 뭐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 4번 씻다는 역시 디귿불규칙. 디귿불규칙 똑같죠? 붓다하고 똑같은데, 씻다도 우리가 모음어미가 올 때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게 되죠, 그죠? 디귿이 리을로 바뀌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실어가 되죠. 실어가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4번. 그 붓다는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헷갈리는 시옷 붓다 있죠. 시옷 붓다는 보통 얼굴, 그죠? 손발이 이제 붙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래 제가 예를 제시했습니다. 살가죽이 부풀어 오르다 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약간 이거와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근데 선택항 3번이 너무 확실해서, 그죠? 이걸 틀렸다는 건 선택항 3번을 안 읽었다는 말이 되죠. 치루다를 몰랐다는 말이 돼요. 그건 이제 말이 안 되죠, 그죠? 치루다는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의탈락에서 이런 것들 원래 틀린 표기죠. 그리고 비표준어입니다. 14번. 자, 그래서 13번은 이제 역시 활용형, 불규칙 활용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맞춤법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자, 14번입니다. 고전문학인데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역시 사설시조죠. 사설, 조선 후기. 자, 사설시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포인트만 얘기할게요. 자, 4번에 종장은 평시조의 일반 형태를 벗어났다고 돼 있어요. 근데 종장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뭐, 어디 뭐 이론서에 나와 있고 그렇진 않아요. 이 문제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평시조의 어떤 형식을 알고 있느냐. 사설시조는 어째서 사설시조이냐. 형식 자체를 지금 묻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사설시조가 된 이유가 처음에 초장도 그렇고 중장도 그렇고 특히 중장이 그죠? 급격하게 늘어났죠. 중장이 그죠? 길어졌잖아요. 평시조에 비해서. 중장이라는 두 번째 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선택항 3번은 맞는 거죠. 사설체로 길이가 늘어났다. 그죠? 그러니까 사설시조죠. 형식 자체가. 근데 우리가 이제 평시조의 형식에서 평시조 형식을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데 3장 6구이죠. 그죠? 3장 6구 형식이고 특히 이제 초중 종장인데 종장 형식에서 음수율로 따지면 사음보인데 그죠? 3장 6구 사음보 네 토막으로 나뉘죠. 각각이요. 근데 종장 같은 경우에 사음보인데 사음보를 다시 음수율로 하면 일반적으로 3, 5, 4, 3 글자 수가 이렇다 이거죠. 음절수가 3, 5, 4, 3 따라서 3, 5, 4, 3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통 평시조의 종장 형식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럼 이제 여기서 3은 사설시조도 관계없이 항상 음절수를 유지하죠. 그죠? 음절수를 유지하는 겁니다. 네. 앞에 첫 구죠. 첫 구에 이제 음절수. 음수율로 보면 되죠. 우리가. 음수율.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따감 3이죠. 하 답답할 째면 6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설시조는 3, 6. 그죠? 하 답답할 째면 여다죠. 그죠? 3이죠. 볼까 하노라.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이렇다 이거죠. 보통 근데 첫 구 있죠. 첫 구에 첫
첫 어절에 이제 3은, 음수율 3은 꼭 지켜지죠. 사설시조에서도 보통요. 예, 지켜지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평시조의 일반 형태, 네, 벗어났다는 것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문제는 우리 사설시조, 그죠? 조선 후기, 네, 형식적인 문제였어요. 시조 형식에 관한 문제. 앞서 우리 현대시 표현법처럼 형식적인 문제였고, 15번. 자, 다음 소설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 사실 이거는 예전에 그 법원직 있죠? 법원직 문제를 변형했어요. 예, 기출문제를 변형한 그런 문제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보고는 했지만 좀 더 그죠? 변형이 돼 있죠. 선택항이. 특히 4번은 이제 정확한데요. 4번에 보면 이제 비극적 사건인데 이것을 냉철하고 담담한 문체 자체가 그죠? 예, 그렇다는 거죠. 예, 냉철하고 담담하죠. 작가가 개입을 안 하죠, 그죠? 주관적인 개입이 없이 담담하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건이 상당히 그죠? 비극적이죠, 슬프죠. 슬픈 사건을 자신의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냉정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 이 소설의 특징이었던 거죠. 마지막이죠, 그죠? 예, 결말 부분인데 4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해제 참고하시고 16번에 우리 고전시가죠. 관동별곡 문제는 언제 한번 그죠 나온다고 다 예상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특히 뒷부분이 중요하죠. 관동별곡.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왔지만 앞으로 관동별곡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겁니다. 전 작품 있죠. 전 작품을 다 공부를 해두시고 해석 잘 해두시고.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그 원래 삼미인곡하고 송미인곡 있죠. 정철의 이 미인곡도 올해 다른 직렬에서 출제가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다른 가사들 있죠. 앞서 제가 3개 나왔다고 했죠. 이거 포함해서. 우리 이제 상춘곡, 그죠? 전극인의 상춘곡이 출제가 됐고, 소방직에서. 둘째로 면왕정가가 예전에 출제가 됐어요. 3문제짜리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2문제짜리였죠. 면왕정가. 2문제짜리로 출제가 됐고, 이번에 이제 관동별곡이 출제됐죠. 그럼 남은 가사 있죠. 조선전기. 남은 가사도 잘 봐야 내년 전기 대비가 가능할 겁니다. 네,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제가 그대로 복원을 잘 해놨습니다. 특히 2번 있죠. 2번을 시험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내가 해석은 했는데 왠지 맞는 것 같아. 그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자, 달을 보면서 지금 달에게 물어요. 달에게 내가 묻는 말이 영웅. 여기서는 당나라신 이백을 말합니다.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 신라의 화랑들, 내 화랑을 말하죠. 국선입니다. 예, 내 화랑을 말하는데 내 화랑은 그 누구냐 이거죠. 아무나 내가 만나서 옛기별을 묻자고 하지만 실제 못 만났죠. 실제 묻는 게 아니에요. 예, 달빛을 보면서 자, 아무나 만나보아 옛기별 묻자 하니 그러나 만날 수 없죠. 그 약간의 그 실망감이 어디에 드러나요? 그 실망감이 그 다음에 드러나요. 선산. 그들이 산다는 그죠? 예, 신선들이 산다는 산이죠. 그 신선들이 산다는 그 산이 동해에 있다는데 그 동해에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참 멀기도 멀구나. 신선세계를 동경하지만 못 간다는 그죠? 예, 그런 실망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구절에. 네,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해석 문제죠. 해석 문제. 네, 2번이 틀렸습니다. 네,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특강이라든지 그죠? 고전 특강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론 시간에 많이 다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조선전기 가사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건 다 해두셔야 될 겁니다. 해석 17번.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우리 의미상 그죠? 예, 함축적 의미 문학 작품에서 함축적 의미를 찾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이제 필자가 지금 꿈꾸던 비단이죠. 꿈꾸던 비단은 원래 대학 때 그죠? 예, 소망했던 곳이죠. 둘째 줄 보시면 그 처음에 둘째 줄. 자, 대학에 가서 학문을 하고 싶은 꿈. 그것이 뭡니까? 네, 바로 꿈꾸던 비단이죠. 비단이죠. 자기가 짜내 내려가려고 했던 비단이었죠. 그러나 결국에 현실은 뭡니까? 소설가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소설가는 오히려 뭐라고 봅니까? 실제로 획득한 비단이죠. 그죠? 이자 지금 자기가 가본 길이고 자기가 놓친 꿈은 못 가본 길이죠. 그죠? 예, 그것이 꿈꾸던 비단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에 놓친 꿈이 되겠죠. 그죠? 예, 놓친 꿈. 놓친 꿈은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때 학문을 하고 싶었던 꿈 있죠. 예, 그 어떤 그런 인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네, 우리가 놓친 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아니죠. 이 사람은 소설가잖아요. 그죠? 예, 소설가니까 소설가는 자기가 실제로 지금 획득한 비단, 실제로 지금 걸어온 길 이렇게 되죠. 가본 길이죠. 네. 자, 그런 문맥적 의미 있죠. 예, 그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18번 단어 형성.
자, 이것도 사실 단어 형성도 크게 이제 뭐 문제는 없었어요. 예, 문제 자체를 답을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왜냐면 우리가 과정에서, 우리가 공무원, 그죠? 예, 그래서 문법 이론 과정에서 보통 돌 이렇게 얘기하면 야생어이라는 뜻이죠. 야생으로 자라는 거죠. 는이라는 얘는 접두사입니다. 접두사요. 따라서 얘 자체가요, 그죠? 예, 돌배죠, 그죠? 돌배. 야생배가 있어요. 야생배. 약용으로 많이 써요. 이게 상당히, 그죠? 예, 귀하죠. 귀하다기보다는 요즘 많이 먹죠, 그죠? 예, 약용, 약이 되고 몸에 좋다고 해서 돌배도 많이 먹어요. 예, 자, 많이 먹는데, 근데 사실 이걸 이제 또 모르는 학생도 있는 거죠. 예, 우리 이제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 돌배를 잘 몰라요. 돌배 존재 자체를. 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오해한 분도 있더라고요. 돌로 만든, 그죠? 예, 실제 우리 타고 다니는 배. 네, 그 배로 이제 오해한 분도 있는데, 이 답은 일단 1번이 거의 뭐, 그죠? 예, 확실하죠? 이거는 이미 출제자가 예상을 했어요, 1번이라고. 뭐, 그거는 이미 출제자의 의도 자체고요. 예, 의도가 드러나 있고, 1번, 답은 1번이고, 나머지 세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두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돌배 자체는 파생어죠. 예, 파생어. 자, 파생어가 되고, 나머지 이제 세 있죠? 세. 자, 관형사, 명사의 결합이죠? 그래서 얘들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죠, 그죠? 예,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죠? 예, 합성어고. 자, 그리고 이제 돌다리. 자, 돌로 만든 다리잖아요, 그죠? 예, 돌로 만든 다리니까 역시 둘 다 어근의 결합이죠. 예, 어근의 결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우짖다. 자, 원래 이제 울다, 그죠? 예, 울고 짖다. 이렇게 되죠. 예, 울고 짖다. 자, 울다와 짖다가 합쳐졌으니까 역시 어근이죠, 그죠? 둘 다 어근이라서 얘들은 합성어가 됩니다. 합성어요. 네, 세 개는 합성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세 개요. 파생어, 합성어. 답은 뭐 1번. 근데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억울한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돌배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는 돌로 만든 배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사전에. 합성어로. 합성어로. 자, 사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는 동음이 이어져. 동음이 이어로 1, 01, 02. 그래서 이제 단음, 장음인데 사전에는 1, 야생. 그죠? 야생으로 자라는 돌배가 있고, 자, 돌로 만든 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1번은 파생어, 요거는 합성어, 그죠? 예, 표준국어 대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답은 뭐 1번이죠, 그죠? 1번 일을 하신 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이건 안 바뀌는데, 이제 4번에 뭐 하신 분도 있다고 하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두 개가 다 돼요. 뭐 예를 들면 비통사적 합성어도 되고 이게 대등적 합성어도 되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예. 논란이 돼서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번은 확실하다 이거죠. 예, 그러나 이제 이 돌배가 사전에는 동음이 이어로 두 개가 있다. 예, 1번 파생어, 2번 합성어. 네. 자, 뭐 그런 거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관여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저보고 막 관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민감한 학생들이 선생님은 그런 거 관여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언급을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 19번입니다. 자, 19번에 보시면 다음 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 이제 이거는 머슴대길인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작품을 읽지 않았어도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선택하기 너무 확실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을 보시면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단다. 남하고 사는 세상이란다. 자, 이거는 말을 해준 거지 저라는 것이 시적 화자를 가리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적 화자를 비판하려고 그죠? 예, 내부에서 시적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죠, 그죠? 예,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적 화자인 나의 이기심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죠. 근데 이제 시 내부적으로 볼 때 이 시의 어떤 주제가 드러나 있죠, 그죠? 시의 주제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 있죠, 자기만 아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남하고 사는 세상이라는 공동체 의식 있죠. 네, 그런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시의 주제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네, 그 해제 좀 참고해 두시고요. 이 머슴대길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시예요. 예, 다루는 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시를 우리 현대시를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아는 시였는데 나왔으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었겠죠. 근데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는 선택한 자체가, 그죠? 예, 4번 자체가 시적 화자인 나의 이기심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시적 상황이, 그죠? 예, 그래서 나에게 오히려 도움을 줬으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머슴대길이라는 사람이요. 네, 그래서 그가 이제 말하였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단다.
사람 일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밖에, 그죠? 시적 화자가 아닌 사람 일반을 말하고 있죠. 남하고 사는 세상이란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아래 해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번입니다. 자, 20번에 보면 역시 시죠, 그죠? 현대시인데요. 자, 현대시에 보면 다음 시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와 가장 가까운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김상중 나무로 창을 내겠어. 뭐 여러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많이 다뤄지는 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자, 이연에 보면 이제 구름이 꼬인다, 그죠? 갈리 있겠느냐, 내가. 구름이, 그죠? 유혹한다, 이거죠. 유혹한다.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가치는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죠. 세속적인 욕망을 상징하는데, 자, 세속적인 욕망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안 간다. 나는 전원 생활이 마음에 든다, 이거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왜 사냐건 웃는다, 이거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자기 분수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태도죠. 전원생활에서. 그래서 삶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태도 자체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요, 시적 화자의 태도 또는 정서 있죠. 자, 우리의 시적 화자의 태도라는 것은 엄밀히 뭐냐 이거죠. 누구에 대한 태도냐 이거죠. 시적 화자의 태도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시적 대상. 둘째, 시적 상황을 객체로 합니다.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을 객체로 해서 어떤 정서나 태도를 보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시적 화자는, 그죠? 이 시 속의 나는, 그죠? 나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죠? 욕심이 없죠, 그죠? 세속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원생활에 만족하고 있죠. 그런 태도를 읽어내면 되죠. 그럼 이제 사실 1번, 선택항 1번부터 선택항 4번까지 우리가 다 다루는 시들이죠. 많이 다루는 시들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봤던 시들인데 의외로 안 읽어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막 이렇게 답을 막 다른 답을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시들이에요. 앞서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작품을 볼 때요. 현대시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작품 위주로 미리 공부해두면 이런 문제들은 틀릴 수가 없어요. 네,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이죠. 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죠? 어차피 돌아가야 될, 그죠? 곳이죠, 하늘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자, 이 사람은,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삶을 소풍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그죠? 하늘로 돌아가야 돼요. 죽음으로 돌아갈, 우리들은 존재죠. 세상에 대해서, 지금 현세의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욕심이 없어요. 나 더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없어요. 그죠? 하나의 아름다운 소풍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지금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삶에 대한 태도죠. 그래서 욕심 없는. 공통점이 뭡니까? 삶이죠. 삶, 상과 죽 말 때 삶이요. 삶에 대한 쉽게 말하면 욕심 없는 태도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약간 좀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달관이죠. 삶에 대한 여러분들 달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달관이라는 게 이거죠. 욕심 없는 태도예요. 달관.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관적, 그죠? 그래서 달관의 어떤 자세를 보여주죠. 사실, 그죠? 달관. 달관이란 말이 이런 거죠. 욕심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네. 자, 뭐 그런 부분들 봐두시면 되겠고, 제가 아래 해설을 그래서 좀 달았어요. 2개. 좀 자세하게 달았으니까 그런 용어들 있죠. 시에서 다루는 어떤 정서라든지 태도의 용어들을 잘 익혀 두셔야겠습니다. 자, 2, 3, 4 볼까요? 2번. 2번은 뭐죠?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그리움. 그죠? 그런 것들. 정서, 태도.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 그리움. 초혼이죠. 3번. 자, 3번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를 안 읽어봐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산업화가 일어나죠. 70년대, 그죠?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받은 농민들 있죠. 그 농민들의 울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농부가 막 즐거워서 춤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도 그죠? 어이가 없어서, 울분에 차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이에요, 농부가. 그러면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받은 농민들의 어떤 울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서와 태도가,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된 농민들의 울분이 드러나고 있어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자, 그리고 4번. 4번은 이제 비둘기가 상징이잖아요. 자연이나 인간성에 대한 파괴죠, 그죠? 자연, 인간성에 대한 파괴를 비둘기가, 그죠? 쫓겨가고 있는 그 상황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연이나 인간성에 대한 파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시적 화자는 느낌이 어때요? 그 대상을 보고 안타깝죠. 시적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또 어때요? 당연히 그 쫓아내는 대상이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비판적 태도를 취하죠. 네, 그런 것들을 읽어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짧은 지문으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이 시를 공부를 했어야 돼요. 미리 공부를 해서 평소에 틈틈이 정리만 해뒀으면 이런 문제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죠. 예, 바로 이제 풀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온 특강 간단하게 20문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내가 이제 좀 더 열심히 그죠? 예, 공부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소방직 시험은요. 그래도 지금 예, 현재도 공부를 한 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국어는요. 그래서 막 범위가 넓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각 범위에도 나올 만한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역을 추려가지고 정리를 얼마 안 남았죠. 내년 또 마음이 다급해져. 내년 4월 그죠? 3월일 수도 있고 예, 마음이 다급해졌는데 너무 많은 영역을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각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 있죠.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보시고 요령이 필요해요. 문법 앞서 말했죠. 기본 개념 중심으로 탄탄히 공부를 해두시라 이거죠. 예, 그래서 막 행정직 문제 있죠. 어려운 거 있죠. 너무 어려운 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너무 어려운 것까지 공부를 해놓으니까 사실 논란이 생긴 거예요. 돌배도. 그렇잖아요. 돌배 간단해요. 바로 그냥 찍혀요. 찍히는데 합성어의 종류 막 비통사, 통사 뭐 합성어의 종류, 종속합성어, 대등합성어 다 공부해 놓으면 약간 그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그러나 일단 기본부터 충실히 하고 문학 있죠. 문학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봤듯이 좀 두루 다양하게 공부를 하시되 고전하고 현대문학의 기본은 작품들은 꼭 공부를 해두자 이거죠. 정리를 잘 해두시면 점수가 그에 맞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독서 있죠. 독서도 문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푸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고 주제 찾기도 좀 해두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제 찾기, 중심 내용 찾기가 많이 안 나왔는데 언제든 우리는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제목 찾기, 중심 내용 찾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휘가 이번에 화법이 안 나왔는데요. 화법 내년에 나올 수 있어요. 내년에 그 화법의 원리 두 가지가 있는데 대화의 원리 중에서 그 정리해 두셔야 돼요. 예, 대화의 원리 중에서 두 가지 원리, 협력의 원리, 공소성의 원리. 네, 그 정도는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 어휘 있죠, 어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안 나왔지만 이 한자성어 있죠. 그거는 하셔야 돼요. 한자성어. 최소한 한자성어 속담 있죠. 기본적인 속담. 그거는 좀 공부를 해 두셔야 평소에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어휘도 좀 틈틈이 공부를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반기 시행 소방직 국어 B형 A형도 적혀 있습니다. A형 참고하시고요. 네, 보건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